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부분을 설명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트래킹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트래킹 개념을 토대로 실제 백트래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과 백트래킹의 차이가 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백트래킹의 예시를 설명드릴 텐데요. 백트래킹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sum of subset and 퀸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트래킹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값을 찾은. 네. 원하는 값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그냥 다 찾아보는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데이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하는 방법이고, 특별히 따로 구현하거나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음,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이 있는데 그 답만 찾으면 되는데 그 답과 관련 없는 데이터들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확인하는 방법은 좀 그,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브루트 포스라고 해요. 브루트 포스라고 합니다. 모두 다 찾아본다. 이런 거. 모두 다 찾아본다. 이런 거. 네, 이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확인하는 방법을 브루트 포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동이 있겠죠.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1동이라고 하고 102동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101동에도 호가 여러 개 있겠죠. 뭐 101동 1호, 101동 2호, 101동 3호 이렇게 있습니다. 102동도 102동 1호, 102동 2호, 102동 3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때 102동 1호가 우리 집이라고 해봅시다. 102동 1호가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 아이홈. 근데 제가 집에 있다가 시계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계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쉬려고 시계를 풀어놨어요. 시계를 풀어놨는데 이제 시계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확실한 게 뭘까요? 확실한 거는 시계는 시계는 우리 집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집에 있고 얘는 뭐 백일동 1호에 있다 이런 거죠. 백일동 1호가 우리 집이니까요. 백일동 1호에 있다 이런 거. 근데 이 경우에
그 시계를 찾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아파트를 전부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파트를 전체를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동에 있는 1, 2, 3호 다 찾아보고요. 102동에 있는 1, 2, 3호 다 찾아보는 거. 네. 이게 브루트 포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음, 두 번째 방법은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우리 집 일 경우에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기동 3호를 가봐요. 잠시만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색을 바꿔봅시다. 대기동 3호를 가봐요. 근데 대기동 3호는 우리 집이 아니네? 그러면 얘는 탐색하지 않아요. 대기동 2호를 가봐요. 대기동 2호는 우리 집이 아니네? 탐색하지 않아요. 대기동 1호를 가봐요. 대기동 1호도 우리 집이 아니야. 네. 백일동 3호 우리 집 아니야. 백일동 2호 우리 집 아니야. 대기동 1호 우리 집이야.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게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아까 차이점이 뭐죠? 이 브루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동 1호에서도 집을 전체 다 뒤지고, 대기동 2호에서도 집을 다 뒤지고, 대기동 3호에서도 집을 다 뒤집니다. 네, 그리고 백일동 1호에서도 집을 다 뒤지고, 백이동 2호에서도 집을 다 뒤지고, 백일동 2호에서도 집을 다 뒤지고, 백일동 3호에서도 집을 다 뒤집니다. 네, 이게 브루트 포스예요. 두 번째 백트래킹 방법은 그 이런 생각을 하나 추가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시계를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건 확실하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시계를 잃어버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아니면은 집을 수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전체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어, 시계를 잃어버린 집이 우리 집인 걸 확실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집일 경우에만 뒤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갔는데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 집을 탐색하지 않았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잖아요. 그, 딱 어떤 탐색할 대상을 가서, 어, 이거는 보나 마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여기를 보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백트랙이라고 합니다. 이걸 백트랙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 전체를 다 뒤지는 브루트 포스보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백트래킹.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 전체 탐색을 하지 않고, 전체 탐색은 브루트 포스를 하지 않고, 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탐색한다. 네, 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탐색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팩트레킹, 브루트 포스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걸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네,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내가 아까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 집에서 물건이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 텍스트로 쓸게요.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내 집에서만 물건을 찾으면 돼요. 이 말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내 집이 아니면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내 집이 아니면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쵸? 내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쵸? 내 집에서 물건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탐색을 하다가, 옆집이네? 옆집이면은
내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갑니다. 이게 백트랙이에요, 백트랙. 이게 백트랙입니다. 가방이 없을 때, 가방이 없을 때, 가방이 없을 때,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가방이 없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과정을 백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 집은 물건이 내 집에서만 물건을 찾으면 되니까, 내 집은 찾아봐야죠. 그러면 계속 가죠. 백트랙 하지 않고 계속 가죠. 그래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함으로써 이 답이 없는 이 서브 트리들은 탐색을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효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 탐색의 경우에는 옆집도 보고 내 집도 보는 탐색 방법이다. 백트래킹을 할 경우 옆집은 탐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그쵸? 물건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내 집만 탐색한다. 이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탐색 방향을 뒤로 돌리는 행위. 원래 내가 목표한 거는 이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행위. 이거를 백트랙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트랙을 위해서는 아까 네, 그 조건이 필요하다. 뭐 내 집에만 물건이 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탐색할 대상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기를 탐색을 안 하니까. 그래서 효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체 탐색이라고 하는 브루트 포스 방법과 백트래킹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그 백트래킹 뭔지는 알았는데 실제로 이 백트래킹을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트래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 그 세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총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책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할 건데요. 네. 일단 유효한 해의 집합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유효한 해의 집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백트래킹이란 게 그 어떤 우리가 탐색할 전체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102동 1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어쩌면은 탐색할 대상은 그러니까 그 102동 1호도 어떤 그 아파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효한 해의 집합을 정의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 전체 아파트가 모두 탐색 대상이 됐다. 예를 들면은 101동? 일단 전체를 다 써주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써주게 되고, 101동, 동, 동. 그다음에 1호, 2호, 3호. 그리고 1호, 2호, 3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유효한 해의 집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유효한 해의 집합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유효한 해의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이 다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그렇죠?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이 구현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트래킹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백트래킹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네. 그 백트래킹의 대상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우리가 정의한 유효한 해외 집합을 그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까지 표현되어 있으면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백트래킹 알고리즘 활용해서 해를 찾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리송하실 수 있는데 밑에 저희가 제가 자세히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1, 2, 3, 4, 4개의 숫자 중 2개를 뽑아서 합이 6을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해 봅시다. 4개 숫자 중 2개를 뽑는데요. 합이 6을 초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과 3을 뽑은 경우와 3과 1을 뽑는 경우는 다르다. 왜냐면 뽑는 순서가 다른 거는 다르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동일한 수를 2번 뽑는 건 안 돼요. 여기까지 이 문제가 정의가 된 거고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유효한 해의 집합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 3, 4 숫자가 있어요. 1, 2, 3, 4 숫자 중에 1, 2, 3, 4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아무렇게나 2개를 뽑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아무렇게나 2개를 뽑는 겁니다. 1, 3을 뽑아도 좋고 4, 2를 뽑아도 좋고요. 근데 4, 2랑 2, 4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죠. 그렇죠? 네,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다르면은 다른 걸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수가 6을 초과하면은 이제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리아 같이 나타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두 개의 수 중에 첫 번째 수를 뽑은 거예요. 첫 번째 뽑힌 수라고 보시면 돼요. 뽑힌 수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게 첫 번째 뽑은 숫자 다음에 뽑았으니까 얘는 두 번째 뽑힌 수. 얘는 두 번째 뽑힌 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에서 이렇게 갔다면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 2를 통과했기 때문에 숫자 1, 2를 뽑은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갔어요. 우리는 2, 3을 뽑은 거죠. 2, 3을 뽑은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 3이랑 이렇게 해서 3, 2랑 다른 거예요. 2, 3이랑 3, 2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조합이란 말이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정의한 해를 2단계처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첫 번째 뽑은 수, 두 번째 뽑은 수,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러면은 3단계는 이제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인데, 음, 우리가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게 후보, 그리고 주권이 6을 초과해야죠. 6도 안 돼요. 6을 초과해야 돼요. 6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백트래킹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백트래킹 조건이란 게 뭐였죠? 그러니까 백트래킹이라는 거는 가다가 해가 아니면은 다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네.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해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가? 어, 제가 제시드리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 첫 번째 뽑은 숫자가 3 미만인 경우, 3 미만이라는 거는 1 아니면 2를 뽑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숫자를 뽑아도 첫 번째 숫자가 1, 2인 경우에는 두 번째 숫자에 어떠한 숫자를 뽑아도 해가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숫자 상관없이 최종합이 6을 초과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수를 뽑아서 6을 초과하게 할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숫자에서 숫자 1이나 2를 뽑았다면은 두 번째 숫자는 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해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실제 구현할 때는 함수 형태로 구현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유망 함수라고 해요. 프라미제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트래킹에서 유망 함수란 더 이상 탐색을 해봤자 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정의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유망한 것만 따라가겠다.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백트랙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함수들을 유망함수, 프라미즈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과정으로 백트래킹을 해봅시다. 첫 번째 뽑은 숫자가 3 미만이면은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탐색을 해봅시다. 이 선 보이시죠? 설명이 진짜 잘 되어 있죠. 설명 가보시면은 3 미만이죠. 3 미만이죠. 어? 두 번째 술자는 볼 필요도 없어. 팩트래. 그리고 첫 번째 숫자가 2야. 3 미만이죠. 두 번째 숫자 볼 필요가 없어. 팩트래. 우리는 지금 백트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탐색을 안 했죠. 그쵸? 전체 탐색에서는, 봐봐요. 전체 탐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씩 다 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근데, 백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없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얘를 보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5단계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3에서는, 3 더하기 1은 6을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3 더하기 2는 6을 초과하지 않네. 다시 3 더하기 4는 6을 초과하네. 해가 하나 발견됐네. 이겁니다. 네. 가서 4 더하기 1, 6을 초과하지 않네. 4 더하기 2, 6을 초과하지 않네. 4 더하기 3, 6을 초과하네. 해가 있네. 이런 겁니다. 네. 3, 4, 4, 3 찾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읽어봅시다. 4, 5단계의 백트래킹은 유망함수에 의한 백트래킹이고 6, 7단계 백트래킹은 DFS 알고리즘에 의해 동작한 백트래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 5단계 보시면은 백트래킹한 조건이 뭐였나요? 3, 우리는 첫 번째 뽑은 숫자가 3 미만이기 때문에 백트래킹한 거죠. 네. 밑에를 더 탐색하지 않고 첫 번째 뽑은 숫자가 3 미만이기 때문에 백트래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 5단계 백트래킹은 유망함수에 의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망함수에 의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고
6, 7단계에서는 봅시다. 이건 유망함수가 아니라 끝까지 탐색을 했잖아요. DF에서도 끝까지 탐색을 하다가 더 이상 탐색할 게 없으면은 가장 최근에 방문한 것부터 이렇게 스택으로 가죠. 그렇죠? 이런 원래 DF에서는 백트래킹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탐색이 할 게 없으면은 이전으로 가는 백트래킹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망함수에 의한 백트래킹이 아니라 DFS에서 최말단 노드까지 갔을 때 하는 백트래킹 동작이다. 그래서 4, 5단계에서의 백트래킹과 6, 7단계에서 백트래킹은 그 의미가 다르다. 4, 5단계는 유망함수에 의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수가 3 미만일 경우에는 어차피 해가 존재하지 않은 거라는 그 우리가 정의한 유망함수에 의해서 백트래킹이 된 거고 6, 7단계는 DFS에서 의해 백트래킹이 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과 백트래킹의 차이를 보면은 이거를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비슷한 점도 당연히 많죠. 네, 깊이 우선 탐색을 보시면은 더 이상 탐색할 존재이 없을 때 가장 최근에 방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때 깊이우선 탐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더 내려갈 게 없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랬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올라갈 때 이게 백트랙이죠. 그렇죠? 백트랙이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렇죠? 백트래킹 과정이 있다. 원래 DF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봐서 보면은 깊이 분석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정에서 백트래킹이 사용된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백트래킹은 깊이 우선 탐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DFS에서는 백트래킹을 사용했다. 그렇죠? DFS에서 백트래킹 사용됐다. 하지만 백트래킹이 깊이 우선 탐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 너비 우선 탐색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네. 너비 우선 탐색에서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걸 너비 우선 탐색하다 보면 여기서 하다가 얘가 해가 안 될 것 같네. 그럼 이렇게 딱 쳐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트래킹은 깊이 우선 탐색만일 것이 아니다. 깊이 우선 탐색에서도 백트래킹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백트래킹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너비 우선 탐색에서도 백트래킹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고요. 백트래킹은 모든 탐색 과정에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깊이 우선 탐색에서도 추가할 수 있고 너비 우선 탐색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백트래킹이 뭐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트래킹의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가 그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트래킹의 기본 개념은 음, 우리가 보통 유망함수라고 불리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일반적인 전체 탐색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 모든 데이터를 다 탐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데 반면에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를 정의하자.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떤 그 데이터의 일부분을 더 이상 깊이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해가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하는 게 유망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백트래킹에서는 유망함수가 있고 이 유망함수에서 더 이상 해가 아닐 거라고 판단되면은 그곳은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백트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음, 하지만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더 이상 탐색할 정점이 없을 때 그 백트랙을 이용해서 다른 정점으로 가게 되죠.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정점들을 하나씩 백트랙을 하게 되면서 더 탐색할 정점이 있는 있을 때까지 계속 백트랙을 하게 되죠. 어,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백트래킹을 활용하지만 백트랙 자체가 깊이 우선 탐색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모든 탐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백트래킹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트래킹 예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덤 오브셋 문제와 썸 오브 सब셋 문제와 앵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백트래킹 알고리즘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페에 놀러 오시면은 오늘 들었던 강의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질문할 수 있고 특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 무료이고요. 같이 오셔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